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트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식물을 키우는 재배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랑 스마트팜이 가장 다른 이유는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경험에 따라서 키우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된 값을 통해서 온도를 맞추는 난방 설비나 뭐 환기를 하는 창문 제어 설비나 또는 물을 주는 관수 설비나 이런 설비들을 제어하는 그런 재배 시설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유리온실이라도 그 최적 환경을 맞추기 위한 센서랑 제어 시스템이 없으면 스마트팜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아무리 허름한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최적 환경을 맞추기 위한 센서랑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실험실은 식물 피노믹스 연구실입니다. 식물 피노믹스라고 하면 약간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피노믹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관상을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뭐 눈, 코, 입의 모양이나 이런 배치 같은 거를 보고 그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형태적인 특성, 자라나는 뭐 구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못 자라고 있는지 병에 걸렸는지 건강한지 그리고 또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상태도 지금 좋은 상태로 잘 크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식물 피노믹스는 사실 관상은 눈을 통해서 보는 것만 있지만 실제로 식물의 상태를 측정할 때 카메라나 이런 영상 센서를 통해서 시각적인 것도 보고요. 또는 그 식물이 발산하는 다양한 그 휘발성 성분 같은 거를 전자코라든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후각적으로 측정하는 거랑 유사하게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각에 해당되는 부분은 식물체 내에 있는 당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2차 대사선물 특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용 성분이 얼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를 이제 그 피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피노믹스의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그 식물의 시각적인 특성, 후각적인 특성, 미각적인 특성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재배 환경, 예를 들면은 계속 비가 오는 장마철에 또는 추운 지역에, 더운 지역에 이런 데서 식물이 자랄 때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피노믹스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피노타이핑이라고 해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대량으로 이제 측정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안에 좀 이따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식물들을 키우는 과정 중에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 중에 식물의 형체적인 특성들을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노믹스라는 거는 결국 식물의 재배 환경과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재배실의 어떤 그 조명이라든지 온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랑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노타이핑 시스템은 꼭 굳이 이런 연구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 농장에서
토마토가 자라거나 딸기가 자라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찍고 그 상태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간단하게 이파리를 얹혀놓고 사진 찍는 이런 고정식 피노타이핑 시스템을 통해서 이파리 형태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품종 간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재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형태적인 특성들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예. 먼저 여기 실험실은 식물을 연구하다 보면은 식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전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야 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DNA를 추출하거나 뭐 또는 식물 시료를 멸균된 상태에서 배양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실은 기본적인 분자생물학이나 조직 배양 같은 그런 식물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오시면요. 예, 여기는 뭐 그냥 다양한 실험들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피노믹스 연구에는 다양한 카메라라든지 센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센서를 만들거나 뭐 장비를 갖다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노타이핑을 하는 XYZ 스테이지가 있는 실험실이고요. 여기 실험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물을 밑에 키우면서 그 위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이런 스테이지 장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계 시스템,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이런 시스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제어 장치, 그리고 뭐 데이터 서버, 그리고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PC,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일 여기 밑에 자라고 있는 그 새싹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카메라 모듈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들을 어떤 순서로 작동시킬지, 하루에 몇 번 작동시킬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실험하고 있는 거는 새싹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이 보통 한 5년, 6년 키운 인삼인데요. 여기 있는 거는 그 인삼이 아니라 아주 1년생, 2년생 묘삼을 싹을 틔어서 키우는 새싹삼이라고 불리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이유랑 목적은 이 새싹삼을 저희가 이제 재배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인삼하면은 잘 알려져 있는 게 삼지오엽, 그러니까 가지가 3개고 각각의 가지에서 사람 손바닥처럼 생긴 5개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이파리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삼지오엽이 가장 기본인데 똑같은 유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삼이라 할지라도 재배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가지가 2개만 나오거나 어쩔 때는 이파리가 사람 손바닥처럼 5개의 어떤 각을 이루는 게 아니라 4개만 전개되거나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은 광이나 온습도나 또는 영양분, 물을 주는 그런 조건을 달리해 가면서 어떤 조건일 때 이런 인삼이 가지고 있는 삼지오엽 특성이 잘 나오고 또는 어떤 조건일 때 이 삼지오엽의 특성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연구들은 나중에 새싹삼 재배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 산물이 아주 균일한 품질을 갖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그 좋은 품질을 갖는 조건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식물 키울 때 이제 빛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자연 상태에서의 빛은 보면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V 때부터 단파장 때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가시광선대의 파장을 보이고 장파장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선 그런 태양광을 받아서 식물이 크는데 그러면 각각의 광의 파장이 식물이 자라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UV 영역대부터 시작해서 니어 IR 영역대까지 다양한 파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그 LED 광원 장치를 만들었고요. 요 광원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에서는 주로 이제 단파장대를 많이 주거나 어떤 조건일 때는 장파장대를 많이 주거나 또 어떤 조건일 때는 태양광과 자연광과 유사한 광 조건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고 식물한테 제공을 한 다음에 식물이 자라나는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태양광과 아주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LED 광원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 청색 대역의 파장이 좀 강한 광원이고요. 뭐 태양광과 가장 유사하면 좋지만 뭐 저희가 실내에서 인공광원을 이용할 때 가장 적절한 광원을 저희가 선택해서 쓰고 있고 뭐 이 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질은 조절할 수가 없지만 광의 세기, 빛의 세기는 저희가 다른 디밍 장치를 통해서 밝게 많은 광을 주거나 아니면 적은 양의 광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절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점적 노즐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팅한 만큼 밸브를 열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설정해놓은 만큼의 양의 물이나 영양액이 이제 이 식물로 공급이 되는 방식이고요.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아주 많은 양의 물을 줬을 때, 그러니까 모든 환경 조건은 그냥 저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자연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 조건을 저희가 모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안 오고 굉장히 건조할 때 또는 매일 비가 와서 굉장히 토양이 축축히 젖어가지고 습할 때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적 노즐이랑 관수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는요, 저는 그 식물 전공한 사람이지만 저희 센터 박사님들 중에는 IT 전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 같이 저희는 이제 센터 내에서 같이 협력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식물하는 사람, 저 같은 식물하는 사람들은 뭐 식물을 재배하는 거를 주로 맡아서 하고 그리고 IT 쪽 계신 분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거를 그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착삼을 심기 전에 그 뿌리만 있는 묘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묘삼도 각각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묘삼의 뇌두가 특이하게 좀 크거나 또는 묘삼의 뿌리가 좀 특이하게 두껍거나 길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파리가 전개돼서 자랄 때 이파리가 전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지오엽이나 뭐 이런 거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묘삼의 사진들을 다 찍어 놓은 거고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라벨링을 해 놓은 겁니다. 현재 XYZ 스테이지 달려있는 카메라는 일반 RGB 카메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해상도가 좀 높은 고화질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주로 이제 형태적인 특성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RGB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다른 용도의 실험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잎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나 그럴 때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식물의 생리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뭐 엽록소형광 특수한 필터가 들어있는 엽록소형광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XYZ 스테이지에서 카메라가 식물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는 거라면 요거는 제가 실험실 앞에 있는 그 포스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고정형으로 이파리 같은 거를 얹어서 찍을 때 쓰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챔버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맨 위 천장에는 똑같이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리고 조명 자체도 저희가 뭐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뭐 조명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길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요. 찍은 사진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거는 감나무 이파리입니다. 그래서 감나무 이파리에다 감나무 이파리를 따서 왜 가져왔냐 싶으실 텐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고정형 그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박스에 저희는 요 감나무 이파리를 굉장히 다양한 감나무 품종으로부터 각각 수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다 그렇지만 품종에 따라서 잎의 형태나 잎의 모양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동그랗고 넓은 이파리가 있고 원형에 가까운 이파리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뾰족한 이파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끄트머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모양이 끄트머리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나무 품종들이 가지고 있는 잎의 형태적인 특성들을 잎을 수확한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고정형 챔버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요. 나중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양이 얼만큼 삐죽한지 넓은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다 정량적인 숫자로 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감나무 이파리의 형태를 분석을 하느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파리의 형태나 크기는 빛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물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 상태에서 태양광이 빛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양의 빛이 식물한테 쪼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식물이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잎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파리의 형태를 보면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 이파리의 형태적인 특성이 태양광을 더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인지 아닌지를 보고 나중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얼만큼의 생산량이 나올지도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감 연구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유전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수확해온 잎이고요. 감나무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천연물 연구소에서 다른 센터에서 이 감나무 잎에서 좋은 성분을 찾아서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을 찾아서 실제 약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다양한 품종들의 재배적인 특성을 갖다가 저희가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감나무 좀 더 많은 양의 생산량을 갖는 감나무 품종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유전 자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노믹스 연구실은 그런 스튜디오 같은 곳입니다. 조명이나 내부 환경도 다 컨트롤이 되고 우리가 딱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정확한 사진을 이미지를 취득하는 곳이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스마트팜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때는 그런 사진관 같은 환경이 안 되죠. 뭐 조명도 태양광이기 때문에 자연광이기 때문에 아침일 때랑 저녁일 때랑 한낮일 때랑 뭐 그늘이 지는 것도 달라지고 또 흐린 날 맑은 날 계절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실제 농업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는 뭐 시설이나 노지나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피노타이핑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똑같이 재배하는 그런 재배 현장, 저희 온실, 스마트팜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마트팜 온실이고요. 단지 이제 피복제는 저희는 유리가 아닌 이제 비닐 피복제를 쓰고 있고요. 치고는 뭐 다양한 작물을 연구할 수 있게끔 고치고가 높은 편입니다. 고치고 온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재배 면적은
25평 정도 되는 독립된 재배 공간이 총 4개 있어가지고요. 총 재배 면적이 30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스마트팜 온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실험실에서 하던 그런 연구가 아니라 실제 재배 현장과 유사한 환경으로 저희가 식물을 키우면서 뭐 저희가 이제 개발하거나 연구 중인 다양한 그런 가설이나 조건들, 모델들을 여기서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테스트베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모델 식물로 연구하는 게 토마토 오이 같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작물도 모델 식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간에서는 다양한 약용식물들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모델 식물로 연구하고 있는 토마토고요. 이 토마토는 그 일반적으로 밭에서 키우는 토마토랑은 품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크게 이제 유한생장이랑 무한생장 계통으로 나뉘는데요. 무한생장이라는 거는 환경 조건만 맞으면은 계속 토마토가 자라고 화방이라는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무한하게 자라는 그 계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는 이제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식을 해서 다음에 한 7월까지 재배하는 식으로 토마토를 키우고요. 키우는 과정 중에 저희가 생육조사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기 있는 토마토 중에 표본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토마토들을 골라서 그 일주일마다 뭐 몇 센치씩 자라는지, 그 다음에 뭐 줄기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몇 가지 화방의 특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파리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꽃이랑 과실은 어떤 식으로 달리는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요. 그러는 이유는 토마토를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냐라는 거를 정의할 때 저희가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형태적인 특성만 보면은 균형 있게 크는 거를 가장 잘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뭐 사람으로 따졌을 때 너무 마르고 키만 크고 빼빼 마른 거보다, 그리고 너무 키가 작고 뚱뚱한 거보다 균형 있게 자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균형 있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균형 있게 자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지금 균형 있게 자란다라고 바로 알아챌 수도 있지만 저희는 데이터 갖고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균형과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을 가지고 만든 모델을 통해서 균형 있게 자라는지, 아니면은 너무 왜소하게 자라는지, 아니면 너무 웃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재배 환경 조건에서, 어떤 관수 조건에서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지를 갖다 찾아내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그걸 통해서 첫 번째는 재배하는 농민들이 내가 키우는 토마토가 균형 있게 자라는지 자라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균형하게 자랄 경우에는 균형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환경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지, 어떤 관수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지, 어떤 농작업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까지 답을 주는 게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툼한 게 항상 좋지는 않고요. 뭐 이것도 뭐 결국은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줄기 두께가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또 얇아졌다 이런 거보다는 가장 꾸준하게 비슷한 이런 처세 같은 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물을 어떻게 하루에 몇 번씩 얼마만큼을 줘야 되느냐, 영양분을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식물이 그 진발산을 잘 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식물이 말을 안 하고 또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랑 식물이 진발산을 얼만큼 잘하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는데요. 이제 저쪽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그 저울이 있습니다. 체중계 같은 저울이 있고요. 네, 저기 보이시면은 그 다른 토마토는 그냥 여기 그 슬라브에 얹어져 있는데, 저기 몇 개의 그 배지는 저울에 올라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저울입니다. 일종의 체중계 같은 역할이거든요. 사람도 많이 먹고 뭔가 좀
그랬을 때는 체중계가 올라가서 내가 몇 킬로그램이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체중계 위에 토마토 배지랑 토마토를 실제 올려놓고 키우면 저희가 영양분을 이런 점적 관수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배지의 무게가 올라가겠죠. 근데 반면에 식물이 그 물을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증발산을 통해서 날려버리면은 이 배지의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주 태양이 광이 좋은 맑은 날에는 엄청나게 빨리빨리 빨아들일 거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물을 줘도 거의 빨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맑고 건조한 날에 토마토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할 때는 이 무게의 변화를 보고선 물을 더 많이 자주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흐리고 비가 오고 공기가 습해서 식물이 물을 별로 많이 줘도 빨아들이지 않을 때는 괜히 많이 줘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영양액을 주지 않는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뭐 한의원이나 이런 병원 같은 데 가면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뭐 사람의 몸을 찍고 뭐 온도의 분포가 뭐 목 부분만 뭐 체온이 높고 나머지는 되게 차갑다거나 뭐 손발은 차갑다거나 막 이런 식의 온도를 보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기를 보시면요, 식물 잎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주 이파리가 달려 있는데요. 저런 장치들은 전부 다 토마토 잎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센서입니다. 토마토가 맑은 날에 증발산을 잘하면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 수분이 기화되면서 잎 주변부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발산을 잘하고 있는 토마토의 이파리를 보면은 주변 공기의 온도보다 표면 온도가 약간 낮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식물이 지금 증발산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저런 열화상 센서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식물의 생리적인 상태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잎의 온도, 주변부의 온도, 주변부의 습도 이런 것들을 모델로서 만들면 그 적정 모델에서 제공하는 최적의 범위에 유지될 때는 좋은 거고요. 유지가 안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온도를 높인다든지 습도를 낮춘다든지 뭐 물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처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 그 식물의 상태를 갖다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예, 다른 모델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식물을 키우기 위한 최적 환경을 주기 위해서 내부의 지금 환경이 어떤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도 필요하고 센서를 통해서 얻어진 값을 가지고 최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난방, 환기, 관수 여러 가지 설비들을 제어하는 시스템 그런 거가 스마트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온실 안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그 센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설비들을 최적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씨 정보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온실 외부 정보, 온실 내부 정보, 각 동마다의 어떤 환경 정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제어하는 측면에서는 제어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스크린을 갖다가 열고 닫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커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책창을 열고 닫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CO2 밸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동팬은 어떻게 키고 끌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정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작동 규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규칙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정한 다양한 로직들, 모델
모델들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희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제어 조건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저희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도 당연히 다 잘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뭐 기관마다 구역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 또는 센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천연물로 인류의 행복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도 이제 결국은 어떤 미래 농업, 그러니까 농업의 어떤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아젠다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센터 관점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좀 더 어떤 지역적인 어떤 현안을 갖다 풀기 위한 것보다는 좀 더 좀 거대하고 좀 거대한 담론, 거대한 아젠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좀 난제,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스마트팜 센터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 기상이변입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지구 환경이 변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먹거리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원료들을 생산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리고 또 탄소 배출, 이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의 원인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뭐 대기 온도 또는 해수의 온도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농업이 어떻게 하면 친탄소적인 탄소 저감에 있어서의 좀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화학 비료, 뭐 기존의 어떤 농법 이런 것들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제가 이제 그 농업 쪽 전공을 했던 그 이유가 선택했던 이유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작물 육종 중에서도 저는 그 꽃, 화해류들 육종하는 거, 그리고 화해류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자생식물 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를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전공을 선택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했던 그 동력은 자생식물이 가지고 있는 꽃, 식물이 가지고 있는 꽃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아마 AI도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그냥 고차원적인 그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특징을 제가 사람들이 좀 더 감동을 받고 좀 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품종을 개량해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우리나라 자생식물들 중에 보면은 꽃이 굉장히 이쁘고 뭐 보라색을 갖는 꽃이라든지 또는 아주 노란색이지만 꼭 그 찐 노란색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노란빛을 띠는 그런 자생식물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꽃의 크기가 작거나 꽃이 피는 시기가 굉장히 짧거나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옆에다 두고 즐기기에는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질들 같은 거를 잘 개량을 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자생식물에 대한 그리고 자생식물 꽃에 대한 육종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그 인생의 목표입니다.